말이 좋아 여신이라는 포장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사실 까보면 남녀들 보기 좋게 그들 취향 반영하는 그냥 벗겨 놓은 여자일 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 토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깜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열려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자부해왔었거든요. 그런 저도 어쩔 수 없는 고인물이고 또 유교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채널 녹박구 탁재훈 아세요? 거기에 여러 셀럽들이나 연예인들이 출연을 해요. 근데 그 출연진들 중에서는 노출수의 센 사진만을 전문으로 찍는 모델들이 가끔 출연을 하는데요. 그 모델들이 출연을 해서 자신감 넘치게 자기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자기 사진이 담긴 책자를 탁재훈 씨에게 아주 당당하게 막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근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 일을 어필하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라떼 정서로는 감히 있을 수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이나 되니 이렇게 표현이나 생각이 자유로워진 거지. 라떼만 해도 어림없었는데 그 전에는 어땠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주 옛날 언감생지 지금처럼 노출에 대한 자유로움도 관대함도 전혀 없었던 바로 그 르네상스 시대. 그 시절 명화 속에는 왜 그렇게들 벗은 여자들이 많이 그려졌을까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전인 그리스 시대에는 남자 누드 작품이 많았어요. 그리스가 남성 중심적 사회였거든요. 거기에 스포츠의 영향도 컸는데요. 남성의 운동 경기는 시민들에게 최고 인기였고 근육질로 다져진 몸매와 에너지 넘치는 탄탄한 몸을 지닌 남자를 인격체의 완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남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인간 심리가 어때요? 뭐든 이쁘고 멋있고 잘난 거 이런 거에 관심이 가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똑같아 체력적으로 강한 남자들이 인정을 받아서 남자 누드들도 강하고 위풍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몸짱이 열광하는 거랑 똑같아. 더 이전에는 이런 밀로의 비너스 같은 여자 누드 조각이 있었지만 다선을 위한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조각이에요. 태화는 이렇게 벽화 형태로 누드가 그려졌었는데 다 애 많이 잘나라고 만든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 후에 제작된 여자 누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참 서러웠던 게 아주 오래전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되다만 존재. 성경에도 보세요. 먼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어리석고 나약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감상하기 시작해서 여자 누드상들이 제작됐었는데요. 그렇다고 갑자기 여자 위상이 훅 하고 올라간 거냐? 또 그건 아닌 게 작품들이 수동적인 포즈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뭔가 수줍은 듯한 한 손으로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 음구를 가리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서 포즈가 방어적이에요. 거기다 옛날 작품들을 보면 다 평범한 여자가 아닌 여신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여신이 뭐죠? 말 그대로 여자 신이죠. 그래서 여신이 가진 능력이랑 여성의 아름다움 이 둘을 섞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여신이라는 환상적인 존재를 통해 겨우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였다니까요. 말이 좋아 여신이라는 포장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사실 까보면 남녀들 보기 좋게 그들 취향 반영하는 그냥 벗겨 놓은 여자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남자, 전시되는 여자 이런 구도로 남성의 성적, 심미적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여신 모습의 여성 누드들이 많이 제작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의 비너스들은 그냥 피넛볼 같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러다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좀 바뀌는데요. 르네상스는 모든 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시대다 보니 여자의 이미지 변신이 여러 예술 영역에서도 이루어졌고 여성의 신체적인 매력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보면 위에 카피톨리누스의 비너스와 비슷하게 수줍은 여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서 말했듯이 누드 모델의 시작은 누구였죠? 그렇죠. 남성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여자 누드화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대부분 남자였고 거기다가 그림을 사는 사람 역시 남자였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샌님이고 선비고 양반이고 다 필요 없어. 예쁜 여자의 몸을 보면 다들 환장을 해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놓고 대놓고 여자 알몸을 보게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들 막 주문했을 테고 그러니까 잘 팔렸겠죠. 아니 그 맥심 잘 팔리는 거 좀 봐봐요. 또 노출수익 센
사진들 잔뜩 있는 인스타들 팔로우 수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럼 그림들도 살펴볼게요. 신고전주의의 대가인 앵그르의 셈이나 오달리스크와 노예 속 여성들도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서있고 누워있던 여성들의 누드 포즈는 한결같이 팔을 위로 들고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살짝 꼰 말 그대로 최대한 몸을 베베고고 있죠. 그래서 앵그르, 카바넬, 부게로 모두 다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림들이 누드 포즈는 닮아도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앵그르의 터키탕을 보면요, 흔히 말하는 남성들이 꿈꾸는 여탕의 이미지, 아니면 서양 남성의 판타지가 담긴 일부 다처제 터키의 할렘 이미지가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역시 이 그림도 부자연스럽게 몸을 베베꼰 여성들이 있죠. 캐럴 덩컨이라는 미술사학자는 그림 속 여성이 교태를 부리며 눈맞춤을 하거나 자는 척 혹은 기절하는 척 하는 건 남자들이 눈치 보지 말고 실컷 지들 보면서 쾌락을 즐기라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고야의 이런 누드화 역시도 주문자가 남자였고요. 다음 작품은 좀 센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후르의 세상의 기원,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 후로 인상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런 작품들이 인기는 더 많았어요. 바다 고품에서 태어난 미의 여신 디너스를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의 그림이지만 19세기에 그려진 카바넬과 부게로 두 화가의 비너스의 탄생을 좀 볼게요. 두 그림 다 여성의 누드를 부드럽고 우아하게 그렸고 여체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냈죠. 그럼에도 둘 다 좀 야해. 특히 이렇게 하얗고 포동포동한 살결에 누워있는 비너스의 탄생 작품은 묘한 상상을 하게 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미술관이나 도록에서 이 작품을 볼 때는 나름 예술이라는 진지한 시선으로 보겠지만 딴 생각이나 이상한 상상으로 하는 남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너무 음란마귀가 많은 건가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과감하게도 만에는 이런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들은 그냥 누드라고 하기엔 당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들이에요. 당시 시대에 대한 만해가 보여주는 솔직한 시대상을 담고 있는 좀 남다른 누드예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나체로 있는 여성이 부끄러운 기대 없이 당당하게 빤히 쳐다보는 저 눈빛, 이건 당시 앞에선 교양 있는 척, 뒤에선 여자들과 은밀한 사적 행동을 했던 가식과 유선적인 당시 프랑스 시대상을 폭로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의 당돌한 눈빛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만의 올림피아 작품도 마찬가지로 매춘부의 빤한 눈빛으로 당시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했는데요. 이런 식의 만의 도전적인 그림은 당시 주류 미술계에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진한 씨가 남자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누드라는 장르에 다양한 길을 터준 소중한 작품들이 됐어요. 그 후에 르누아르, 마네, 마티스, 피카소 등의 이런 작품들이 탄생이 됐고요. 1990년대 초만 해도 작품을 사고 그리는 사람들이 남자였기 때문에 작품들이 남성 시각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 인권이 높아지면서 남자들 눈요깃감으로 전락할 작품들은 많이 제작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는 누드화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돼서 인간 신체에 대한 탐구와 묘사를 통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레곤 실레의 드로잉 작품도 상당히 기괴하면서도 개성적인 모습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피카소의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또 프로이트의 손자인 루시안 프로이트의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탐 메슬만 같은 팝아트 작가의 누드 작업들도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현재는 신디 셔먼 같은 여자 작가의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예전에 남성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난 작품들이 활발히 제작되고 있고, 로버트 메이플소프 같은 남성들의 누드를 작업의 전면으로 내세운 작가들도 활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의 이유로 옛날 명화들 속에는 여자 누드화가 많았던 사실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그래도 이젠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가서 요즘은 오히려 여자의 기가 더 세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성별, 아니 나아가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요즘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옛날의 누드화들은 슬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젠 하나의 장르가 돼서 여러 작가들이 재미난 작품의 세계를 펼치고 있으니 이젠 마음껏 누드화가 되던 수위가 높던 낮던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마음 열고 감상해 보시길 권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 또 만나요.